네, 좋습니다. 네, 성장소망교회 중고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데이 클래스 대망의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종환 전도사입니다. 네, 저는 유초동부 김주성 전도사입니다. 네, 진짜 전도사님 네. 이번에 그 원데이 클래스 하시는 동안에 촬영하고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 은혜자매가 편집으로 수고해 주셔서 정말 양질의 그 영상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진짜로. 어깨뽕, 어깨뽕. 밥 한 끼 사주세요. 당연하죠. 먹어야죠. 빡세게 일하고 나서 맛있는 거 먹는 것은 국룰 아닙니까? 네, 좋습니다. 왜 저래 진짜. 오늘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제 마지막 원데이 클래스도 네, 맛있는 이제 시간을 준비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맞습니다. 3주 동안 온라인 캠프에 참여하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동안 수고하셨으니까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면서 그리고 마무리하자는 의미로 이번 시간은 가족 밥상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오. 그러면 전도사님이 직접 차려주신 건가요? 아니죠, 절대 안 하죠. 제가 직접 차려주지도 않고 그럴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대신 오늘은 특별 강사 한 분을 모셔가지고 그분과 함께 요리를 만들어보고 그리고 레시피 안내를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럼 또 기대가 되네요. 그럼 또 바로 강사님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일타 강사는 바로 남구 봉선동에 거주하시는 이계수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다시 할까요? 그냥 가시죠. 네, 좋습니다. 박수! 네, 우리 저희 송정소망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소망교회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는 이종관 전도사의 엄마 되겠습니다. 네, 박수! 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사실 제게 있어서 이번 일타 강사에 가장 적합하신 분이 바로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모셨습니다. 어머니의 집밥은 결혼을 해도 늘 한 번씩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미안해. 여보, 음식이 맛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강사님이랑 호칭 대신은 제가 오늘은 좀 편하게 어머니 아니면 엄마, 그냥 엄마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래야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우리 부모님들과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편하게 그냥 엄마라고 하겠습니다. 네, 엄마. 본격적인 밥상 차리기에 앞서서 네네.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엄마에게 밥상 차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저는 이제 엄마이자 주부이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주부가 밥상을 차리는 것은 가족을 위한 사랑이고 정성이고 기쁨인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과연 맛있게 먹어줄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맛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메뉴 선정부터 음식에 이렇게 만들기까지 그런 기쁨에 즐겁게 참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네. 시간에 메뉴 소개와 함께 가족 밥상을 함께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메뉴를 준비하셨죠? 오늘 메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한 가지를 하려다가 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걸 준비했는데 김치찌개 돈가스 하나하고 네, 비빔냉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김치찌개 돈가스와 비빔냉면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네. 그 메뉴에 대한 소개, 어떤 재료가 들어간지 그것은 네네.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면에 대한 재료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소개가 다 끝났죠, 이제. 제일 먼저요. 네. 지금 제가 신김치를 가져왔어요. 신김치를요. 속에 있는 재료들을 다 발라낸 다음에 네.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주된 음식이기 때문에 네. 음식을 자기가 먹고 싶은 크기로 자르면 됩니다. 저는 좀 쫑쫑 썰어보도록 할게요. 쫑쫑. 이게 네. 쫑쫑입니다, 크기가. 네, 이 크기로. 그러니까 국물이 있어도 괜찮아요. 이거 짜지 마시고 네. 오히려 국물을 더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국물을 여기다 넣어야 되니까. 인덕션에 냄비를 올려놓고 좀 냄비가 깊은 거보다는 좀 이렇게 살짝 얇은 냄비가 좋습니다. 먼저 김치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김치가 들어갑니다. 김치를 다 넣었습니다. 자, 김치에 기름을 넣고 달달 볶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김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신맛을 잡으려면 설탕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설탕 한 스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김치가 달달달 볶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좀 많이 무를 때까지 볶으면 되겠어요. 자글자글 이렇게 끓고 있죠. 이렇게 볶아야 됩니다. 이 정도 볶아지고 어느 정도 조금 익었을 때 제가 물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준비한 물을 한 컵인데 제가 조금 양을, 돈가스 김치찌개에는 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김치찌개처럼 물량을 좀 많이 넣으면 안 되고 조금 물량을 줄여서 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자박하게. 자작할 정도만. 자작하게. 네. 자, 요 정도로 하면 조금 짜지 않을까요? 자, 김치가 그 염도에 따라서 물의 농도도 조금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김치찌개가 이제 좀 더 끓을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네. 고춧가루를 한 스푼은 너무 많고 그래서 좀 맵 수 있으니까 조금 반 스푼 정도 넣었습니다. 네, 끓는 건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한 5분 정도 끓여도 충분히 국물이 우러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5분 정도. 네. 좋습니다. 자, 국물을 한번 농도를 간은 좋습니다. 간은 너무 짜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제 원래 돈가스를 여기서 원래 튀겨야 되는데 지금 여기 스튜디오라서 좀 튀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서 미리 튀겨 왔습니다. 그래서 돈가스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죠. 김치찌개가 끓는 동안에 제가 또 다른 걸 준비하는데요. 튀긴 돈가스를 썰어 보도록 할게요. 네. 쓰는 것은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쓰면 되는데 저는 길쭉길쭉하게 이제 썰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쭉하게 돈가스를 먹기 너무 크지 않게 또요. 집에서도 수제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집에서 하는 것은 네. 이제 주로 이제 고기를 사다가 후추하고 소금하고 양념했다가 네. 이렇게 계란가루랑 빵가루 입히는데요. 빵가루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습식하고 건식이 있는데 제가 먹어본 결과로는 건식보다는 습식이 훨씬 맛이 있어요. 바삭한 식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습식 빵가루.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뭘 준비하냐면 계란을 하나를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계란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계란은 이제 김치 네. 돈가스 저기다가 네. 이제 끼얹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풀어는 거죠, 거기다 나중에. 네. 자, 그래서 이제 저 김치찌개 쪽으로 한번 제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돈가스를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썰은 돈가스를 그대로 이제 식구가 많으면 2개도 넣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우선 하나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2개. 아니요, 저는 하나만 네, 쓸게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계란을 이렇게 삥 돌려가면서 부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이제 치즈? 예. 네. 저는 여기다 피마산 피자가루나 뭐 이런 파마산 음. 치즈가루 같은 걸 뿌리기도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넣지 않고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치즈가루를 한번 뿌려볼게요. 피자 치즈죠, 이거? 네네네. 치즈가루 슈퍼 같은 데 가면 좀 싸게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뿌리고 뚜껑을 한번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즈가 녹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고. 어머니가 카메라 앞에 서셔서 저도 긴장되는데 많이 긴장하셔가지고 네. 약간 순서도 좀 약간 헷갈리신 것 같고 말도 좀 꼬이신 것 같아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얼굴 빨개졌어 지금. 얼굴 터질라 합니다. 네.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어릴 때는 참 전도사님이 돈가스를 좋아했어요. 집에서 잘 만들어서 이렇게 냉동에 넣어놨다가 바로바로 튀겨서 주면 굉장히 잘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간을 조금 이제 한번 볼까요? 여기 아니라 너무 슴슴하면 또 그러니까 돈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국물은 돈가스를 촉촉하게 먹으면서 김치랑 먹을 수 있다는 그런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조금 이게 간이 슴슴하다, 너무 싱겁다 그러면 참치 액젓이 있어요. 아, 참치 액젓이에요 이게? 네. 이게 굉장히 짜지 않고 참 좋거든요. 참치 액젓. 약간만 넣어보도록 저는 반 스푼 이렇게 뿌려만 줬어요. 왜냐면 국물 아까 좀 추가해서. 네. 자, 그래서 이제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액젓들은 이제 간이 너무 세요. 근데 참치 액젓은 굉장히 간이 부드럽고 잘 맞아요, 돈가스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참치 액젓을 썼어요. 뭐 이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어도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김치 돈가스는 다 만들어졌어요. 일단 한번 이가 보니까 김치 돈가스가 돈가스 자체가 이게 빵가루도 있고 고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물이 끓으면 끓을수록 이렇게 그 돈가스가 이게 그 김치찌개 국물을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빨아든다고 해야 되나요? 흡수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물을 조금 시작할 때 조금 더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괜찮아요. 다음은 냉면으로 한번 네. 만들어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가 비빔냉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맛있죠, 비빔냉면. 여름 지금 끝자락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여름을 지나면서 우리가 또 한번 먹어볼 만한 음식이죠.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 주재료인 냉면을 볼게요. 네. 자, 냉면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시중에는 이렇게 막 굳혀서 나와요. 근데 사실은 이걸 풀어야 돼요. 이제 풀으려면 주먹을 쥐고 여기 손으로 다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뜯어야 되는. 저 뻣뻣하긴 하네요. 네, 뜯어야 되는 이게 단점이 있어서 이거는 좀 가족 간에 좀 여럿이 모였을 때 한 개씩 가져가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뜯으면 네. 재미도 있고 네. 좀 이야기도 나누면서 서로 이렇게 친목하면서 뜯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한 가닥씩 이렇게 해야 돼요? 네, 한 가닥씩. 근데 안 끊어지네요, 잘? 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삶아질 때 떡이 돼서 떡이 되죠. 네, 먹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근데 좀 이게 좀 있어요, 단점이. 한 가닥씩 풀어야 되는. 네, 이거는 가족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앉아서 보고만 있지 말고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도와주세요. 아빠랑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풀어놓은 게 저희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그것을 끓는 물에 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집에서 풀어왔어요. 자, 그리고 한 주먹만 쓰도록 할게요. 네. 너무 많이. 근데 지금 냉면은 생각은 이렇게 여기서는 좀 양이 많아 보여도 끓는 물에 들어가면 푹 줄어든다는 사실이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이렇게 슈퍼에서 팔 때 이렇게 한 묶음이잖아. 이게 1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구가 3명일 때는 요걸 3개를 쓰시면 되고 4명일 때는 4개를 쓰시면 되겠어요. 이거 하나요? 네네. 요거 하나가 1인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는 이제 칡냉면을 준비했는데 이제 취향에 맞게 메밀냉면이나 뭐 여러 가지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냉면 물이 지금 끓고 있는 동안에 양념장을 한번 비빔 양념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고춧가루가 필요해요. 고춧가루 네. 고춧가루 한 큰술. 한 큰술.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매운 걸 좋아하면 좀 더 넣으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 설탕도 한 큰술인데 저는 조금 더 한 큰술 반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큰술. 한 큰술. 네. 다진 마늘 한 큰술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네. 네, 이게 양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진간장이 있어요. 네. 진간장 한 큰술 넣겠습니다. 다음에 매실액. 매실액을 2큰술 넣었어요. 저는 조금 매실을 반 스푼 더 넣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2큰술 반 넣었어요. 그 다음에 고추장이 많이 들어가죠. 고추장이 필요해요. 자, 고추장은 4큰술을 넣겠습니다. 1스푼, 2스푼. 많이 들어가네요. 네, 고추장이 주된 메뉴라서, 자, 주된 재료라서 4스푼에다가 식초를
2스푼 넣어보겠습니다. 2스푼. 네, 좀 신 것을 싫어하면 덜 넣어도 되고요. 네. 더 신 것을 좀 좋아한다, 더 먹고 싶다 그러면 더 가미해도 됩니다. 코를 쓰네요 아주 그냥. 이 네. 사과식초예요? 1.5배? 2배 사과식초죠. 2배랍니다. 네. 2배. 자, 여기에 다진 파가, 자, 쫑쫑 이렇게 다진 파를 썰었어요. 아, 쫑쫑. 문제 쫑쫑. 네, 잘게 썰어야 돼. 너무 크게 쓰면 좀 식감도 그러고 파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네. 크게 쓸진 않아요. 양념으로 쓸 때는 4큰술. 네. 냉면은 삶아주세요. 네, 면을 넣겠습니다. 네. 그리고 깨소금이 들어가요. 자, 깨소금을 4큰술. 하나. 자, 깨소금 4큰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섞어서 보도록 할게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주부가 혼자만 하지 말고 주변에 이제 아빠나 딸이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면은 보기도 참 좋고 그렇죠, 그렇죠. 또 음식을 또 같이 만들면서 참여하는 기쁨도 있고 아 이렇게 만드는구나 엄마의 수고로움도 알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많이 도와드린 편이었나요? 기억이 별로 없는 눈빛으로 얘기해서 눈빛으로. 아들이 좀 자상한 편이지요. 아, 네. 저기 우리 딸들보다는 아들이 더 자상한 것 같아요. 급수습, 급수습. 이렇게 해서 양념장이 이렇게 만들어져 아, 있어요. 한번 맛 좀 봐도 돼요? 이제 손등에 한번 제가 아, 오케이, 오케이. 맛이 좋을 거예요. 맛이 오, 아주 좋아요. 여기에 이제 오, 네 지금 안 들어간 게 뭐가 있냐면 참기름이 안 들어갔는데 이건 제일 나중에 넣어보도록 하고 이제 양념장이 만들어졌죠. 네. 양념장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토마토와 오. 계란을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토마토는 그 장식용인가요? 네, 장식용으로 토마토를 넓게, 넓게? 네, 굵게 이래서 이렇게 한 2쪽만 네,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자 오이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이는 채를 한번 썰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또 얇게 썰어버리면 네. 위에 토핑할 거라서 식감도 그러고 그래서 저는 좀 두툼하게 네. 썰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봤어요. 네, 그 다음에 계란이 있어요. 삶은 계란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네, 요거를 반쪽을 나눠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이게 무쌈인데요. 냉면 위에 고명으로 올라가는 게 있죠. 무를 이렇게 절여서 채져서 올라가는데 그게 좀 번거로워요. 가정에서 하기가. 그래서 저는 그 마트에 가면은 이렇게 무쌈채라고 그래서 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기를 없앤 다음에 너무 쭉 짜지 않고요. 그냥 길쭉길쭉 썰어 볼게요. 넙죽하게. 좀 길이가 이 정도로, 넓이가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전우사님이 네, 냉면 그 사리를 네. 이렇게 삶았어요. 네. 그래서 이 볼에다가 먼저 냉면 사리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여기다 이제 장식을 하면 돼요. 넣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무쌈채 아까 했던 거 있죠? 네. 무쌈채도 넣고 면에 비해 너무 쌈이 많은데요? 좀만 하세요. 이게 네. 보기하고 틀리게 맛있어요. 새콤하고 네. 약간 새콤하기도 하고 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도 하나 올려주겠습니다. 네. 토마토 그 다음에 이제 예쁘게 오이채 좀 더 상큼해 보이고 색깔도 예쁘죠. 이렇게 네. 놓으니까 오이채도 이렇게 놓아보고 그 다음에 계란 아까 잘랐죠. 네. 요거를 살짝 올려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우리가 육수를 넣는데 이게 어떤 육수냐면 시중에 마트에 가면 냉면 육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약간 육수가 그 온지 좀 시간이 돼가지고 약간 녹은 상태입니다. 네, 살짝 집에서
냉면 육수 그 한 봉에 1,000원 하는 건데 그거를 냉장고에 한 30분 냉동고에 30분 더 두면 살짝 살얼음처럼 살살살 얼려 있어요. 근데 지금은 날씨가 어느 정도 좀 너무 덥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이게 좀 녹아 있기도 하고 지금 녹은 상태예요. 이것을 여기다가 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것은 이제 주부님들께서 물을 조금 비빔냉면이어도 내가 물을 좀 더 먹고 싶다 하면 물을 좀 넣어도 되고요. 네. 저는 이제 물을 많이 비빔냉면이기 때문에 많이 잡지 않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소스를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다시 이제 원하시는 만큼 이게 이제 조금 간도 되고 이 모든 맛의 중심이 이제 소스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소스로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나중에 참기름을 한 방울 여기다 떨쳐요. 스푼을 넣어도 되고요. 네. 양이 많을 때는 2스푼이고 이제 여기 3, 4인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스푼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되었습니다. 네, 지금 비빔냉면이. 자 이래서 저희가 음식은 다 완성이 되었네요. 비빔냉면하고 완성된 김치찌개 돈가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물이 조금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맛있어 보여. 네네. 비주얼은 참 보기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빔냉면 네. 한번 보실게요. 좋습니다. 네. 색깔이 영롱합니다. 저렇게 노랗게 보이는 건 참기름이 지금 안 섞여 있어서 네, 보이는 그렇죠. 거죠? 와, 와, 맛있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맛있겠습니다. 진짜로. 한번 먹어볼까요? 전사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오셔서? 네. 고생하셨으니까. 김주성 선생님 먹방 시원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와, 어떻습니까? 방금 네네. 머리에서 와, 네, 왜 그러시죠? 그냥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아무튼 진짜 맛있습니다. 아, 와. 좋습니까? 네. 자, 냉면 한번 섞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흔들어야 되죠? 저어서. 아이고, 짠해요. 조금과 저는 토마토를 좋아하기 때문에 토마토를 올려가지고 한번 너무 커! 자, 이거 가능? 와, 저희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맛있어. 이게 일반 시중에서 먹는 약간 비빔면 느낌의 맛 플러스 냉면 맛 이렇게 섞여져 있는 맛이에요. 근데 되게 맛있어 진짜. 맛이 엄마 감칠맛 있고 뭐 시큼달콤하고 그리고 일단 재료가 좋으니까 신선하니까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오늘 지금 이렇게 맛있게 방금 김치찌개, 돈가스 그리고 비빔냉면 먹어봤습니다.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엄마 되게 어색하다 이렇게 하니까 네, 엄마 가족들과 식사할 때 네. 언제 제일 기분이 좋은지 아니면은 같이 식사하면서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제일 좋은지 엄마 개인적으로 엄마는 어떠신지 한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족이 전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죠. 그리고 또 즐겁기도 하고 준비를 해서 같이 먹고 나서 모두가 참 잘 맛있게 먹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준비하고 막 힘들고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이게 식탁을 통해서 서로 정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잠깐 이상한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어떤 말 들었을 때 제일 밥 차리기 싫으세요? 몸이 아플 때도 밥 차리기 사실 몸이 쉽진 아플 않죠. 때는 쉽지 않죠. 그쵸, 예, 그쵸. 그래 그 몸이 아플 때가 참 힘들고 기분이 딱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좀
차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별로 안 차리고 싶고. 네, 그러죠. 그럴 때는 시켜 먹고 싶지. 그러면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가족들 중에서 밥 맛이 어떠네 이렇게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가족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아, 진짜? 가족은 다 네. 그냥 맛있게 먹어주고 엄마가 네. 최고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감사하죠. 하긴 네. 근데 사실 이때까지 먹었던 음식 중에 엄마 음식은 별로 맛이 없었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정성으로 먹어주니까 또 음.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어주니까 음, 또 그렇게 음식이 맛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오늘 원데이 클래스 세 번째 시간 가족 밥상 만들기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어머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그 유대인들의 신앙 교육 중에 하나가 바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교육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식사하면서 서로 간의 예절을 배우기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함께 교제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면서 그 대화 가운데, 그리고 오고 가는 그 대화와 그리고 오고 가는 그런 교제 가운데에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부모에게 서로 간에 배우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부분에서 그 속에서 예의와 어떤 신앙적인 것을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밥상머리 교육은 삶의 지혜와 신앙을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교육 장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송정소망교회 중고등부 안에도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도 이 밥상머리 교육법, 이 교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함께 모여서 밥 먹을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어서 가족 밥상을 함께 만들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때 가정 안에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족 밥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가정에게 이렇게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밥상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 가정에게?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실정이 혼밥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정말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한 게, 우리가 어릴 때부터도 이렇게 대가족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근데 지금 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밥상머리 교육들이 가정에서도 이렇게 비록 적은 식구이지만 모여서 서로의 소통의 공간이 되고 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시간이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다음에 꼭 아내랑 같이 밥 먹으러 갈게요. 네, 얼마든지 전복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전복. 네, 그러면 이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소망입니다. 안녕.